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월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해 처음으로 천무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경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이번 유로사토리에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308제곱미터의 전시장을 설치해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는 사거리 80, 160, 290km 등으로 다양화된 미사일 라인업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사용 중인 122mm 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천무를 홍보했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천무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후 하나는 K9 자주포 유저클럽처럼 천무의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의 운영을 검토할 만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체계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천무 개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는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부의 한 보안시설 하나 방산부문 개발팀 30여 명은 텔아비브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보안시설 정문을 통과한 뒤 또다시 비포장도로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당시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 중이던 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사거리 80km 발사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국내엔 시험장이 없어 그동안 바다로 발사하는 시험만 했는데 막바지 성능 입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를 탐문한 끝에 이스라엘을 시험 장소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떠나고 3분여쯤 개발팀 전원이 숨죽여 성공 여부를 기다린 끝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인 깃대반경 15m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 정중앙 깃대를 정확히 명중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이었습니다. 시험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방산업체 관계자조차 정확도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겠느냐며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듬해 말 천무는 우리 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양산에 돌입해 드디어 2015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의 개발 논의가 시작된 건 2005년 사거리가 최대 6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가 집중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대응 무기는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구룡으로 사거리가 40km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창으로 긴 창에 맞서는 것은 불리하기에 우리도 발사거리 늘리기가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구룡은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아니라 정밀도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응하려면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정밀도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방산기업 하나는 당시 군이 이런 무기를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독자 개발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독자 개발을 제한해보자는 판단에 수백억 원을 날릴 각오로 개발을 시작했고 실패해도 기술은 남지 않겠느냐며 모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장치, 눈 역할을 하는 관성항법장치, 손발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 기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부터 대학, 기업연구소까지 사방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설계와 조립, 구동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즉 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엔 이런 지상시험장이 없었습니다. 2006년 여름 한화개발팀은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발을 쏘아 올렸지만 결과는 실패, 목표점은 물론 발사거리 80km도 못 날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 실패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발사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개발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저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로켓을 찾아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락한 3개의 로켓 중 건져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개발팀은 그날부터 미사일을 분해하며 유도 조정 장치가 문제였는지, 날개 부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품 재질이나 코팅, 가공, 조립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정식 개발에 들어가면서 핵심은 명중 성공률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바다로 발사해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정밀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깃대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는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본격적인 수출 세일지에 나섰습니다. 첫 수출은 몇 년 후 중동 A 국가였습니다.
A 국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와 천무를 저울질하다 천무를 최종 낙점했는데요.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하이마스는 6발, 천무는 12발이나 됩니다. 브랜드 명성에서는 하이마스에 뒤처졌지만 빠른 납기 약속의 사후 관리 능력에서 천무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중동부터 유럽까지 방산 전시회를 훑은 끝에 이후 A국에 이어 또 다른 중동 B국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국가 이름은 물론 계약 시점, 계약 금액도 비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각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에 천무 290대와 관련탄을 수출했는데 당시 공개된 계약 규모는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천무는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개발된 천무는 이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는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뜬금없이 천무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국에 구애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가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57초짜리 홍보 영상입니다. 국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전력을 보여주는 훈련 장면이 이어지고 영상 말미에는 대박이라는 한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특히 블랙핑크 노래 How You Like That 반주에 맞춰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다는 자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지지를 얻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영상 공개 시점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천무를 수입해서 운용해보니 만족스러웠던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대량 수입한 데 이어 사거리 290km,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CTM-290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유사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이 그의 X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메이슨은 X 계정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고 전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했는데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전술 탄도미사일이 바로 CTM-290입니다. 지름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인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육군이 도입한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개량한 것입니다. CTM-290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며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는 약 9m에 이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때 절반이 명중하는 원위반 지름이 9m라는 뜻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 포드에 CTM-290 한 발을 탑재합니다. 천무 발사대와 CTM-290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데요. 천무는 600mm 전술 탄도탄 외에 구경 131mm 로켓, 230mm급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400mm 로켓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00mm 탄도미사일은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장착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K 발사대에 포드 2개짜리 발사대를 장착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와 UAE가 CTM-290 탄도미사일과 함께 상당한 숫자의 K-239 천무 체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가 가시화됐습니다. 100mm 구경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2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거리 연장은 기존 천무의 도입국인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천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100mm 구경의 KT즘2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즘은 북한의 지하갱도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사거리 180km인 KT즘원은 2019년 개발됐고 이어 개량형인 KT즘2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T즘2는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는 KT즘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서 운용합니다. 따라서 적의 타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KT즘2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있습니다. UAE는 2017년 7천에서 900억 원대 천무를 수입했고 사우디는 1조 원 규모로 들여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원거리 공격을 위해 사거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500km인 KT즘2를 활용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수입국이 국제 대량살 상무기 도입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거리를 늘린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인데요. 사거리 증가는 필리핀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화의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WBG와 천무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고도 부릅니다. 국방부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됐고 수락 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무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넘어 폴란드를 뚫었고 이제 동남아 해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천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